뜨겁던 미국 증시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에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이후로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기대했던 주식시장을 실망시켰는데요. 테슬라 주가를 하루 만에 5.5%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6월 21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공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인플레이션이 작년 중반 이후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다시 낮추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를 5.25%까지 올려오다 최근 FOMC 미팅 이후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경제 부문에서 특히 수요가 축소되며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한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된 긴축 정책 그리고 긴축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 마지막으로 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보면서 여차하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장을 압박한 것인데요.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추측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5.6%로 제시했기 때문에 연준이 0.25%포인트 인상을 두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최근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초반에는 긴축 속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더 완화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되었고 금리 인상이 기업의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역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노동 수요는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차츰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맞바람을 맞고 있다. 높은 금리가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언가 보여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연준의 늦은 대응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며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탠스는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 의원들은 연준이 올해 초 은행 위기 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자본 확충 등의 은행 규제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테슬라의 주식을 정리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6월 21일 CNBC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 등급에서 중립 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260로 제시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현 수준에서
5% 정도 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스의 댄 레비 분석가는 테슬라의 여러 호재로 인해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신중한 자세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 주식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테슬라가 시장의 인공지능 테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 흐름은 단순히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여러 기관과 개인 그리고 모멘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과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 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슈퍼차저 개방 소식 등이 종합적으로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120%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4%, 나스닥 지수는 30%가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의 상승분보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 바클레이즈의 판단 기준입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43개의 월가 기관 중에서 7곳이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15개 기관은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낸 투자 회사는 16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나머지 5곳의 투자 기관은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 남은 상황인데요.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테슬라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도조 슈퍼컴퓨터를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조는 많이 들어보신 대로 인공지능 AI를 학습시키는 도구입니다. 테슬라는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하루에도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학습을 위해서 처음부터 특수 목적으로 구축한 테슬라의 맞춤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비디아 GPU 기반의 대형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과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율주행 학습을 위해 맞춤 제작된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비전 기술의 중요한 비디오 시각 데이터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훈련하는 테슬라의 학습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AI 데이에서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처음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테슬라가 만든 첫 번째 칩과 트레이닝 타일이 있었고요. 도조 캐비닛과 클러스터, 엑사포드는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두 번째 AI 데이에서 테슬라는 전체 시스템 트레이를 포함한 도조 슈퍼컴퓨터의 발전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1분기까지 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소식은 외부로 전해지지 않았고요. 개발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신만만하게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인 생산에 대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테슬라 AI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인 7월부터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2024년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중 하나가 될 때까지 클러스터의 트레이와 캐비닛을 계속 추가할 계획인데요. 내년 말까지 크게 증가할 계획입니다. 도조를 통해 테슬라는 마침내 수년 동안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축적해온 엄청난 현실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테슬라의 가치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했으며 궁극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테슬라 운영체제에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상용화된 것보다도 훨씬 발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6월 21일 IT 전문지인 The Verge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테슬라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코드를 해킹해서 공개한 이력이 있는 익명의 유명 해커, 온라인에서는 그린 온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명 해커가 인터넷에 이것을 증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테슬라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따서 일론 모드라는 별명을 붙이고 숨겨진 기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대에 손을 대야만 차량이 주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도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커가 발견한 새로운 모드는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도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커는 600마일, 약 965km에 이르는 주행을 통해서 이 기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상당히 완성에 가까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리비안이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리비안의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칼버즈에 따르면 리비안은 향후 출시될 R2 플랫폼 차량에 대한 세부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R2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더 작은 크기의 SUV 가격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R1S SUV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인데요. 지난주 도이체방크 회의에서 연설한 리비안의 CFO 클레어 맥도너는 현재 R1 플랫폼 차량이 약 7만 3천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클레어 맥도너는 R2 SUV가 R1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유지하면서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리비안의 R2가 테슬라로 치면 모델 3 혹은 모델 Y라고 했는데요. 이미 출시한 R1T와 R1S가 테슬라로 치면 모델 S와 모델 X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할 저렴한 R2S가 모델 3 혹은 모델 Y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보급형 모델로 출시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R1S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더 작고 저렴한 차량을 생산하게 되면 리비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셈입니다. 계획은 좋지만 과연 가능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리비안은 수년간 공급망과 대량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예약 주문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점점 궁금해집니다.